안녕하십니까. 올리브학원 브라이쌤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볼 부분은 여러분들 갖고 계신 독해 교재의 필수 구문 독해가 다 끝났죠. 그래서 이제 추가로 제가 저희 학원 블로그의 자료실에 그 필수 구문 독해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운 받으셔서 출력하신 다음에 이거를 계속 숙제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동강 찍고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거기 올려놓은 자료를 다운받아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필수 구문 독해 계속 이어서 파트 12번, 파트 12, 부사구로 쓰이는 전치사구를 오늘 저랑 같이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앞에서 이제 명사에 대한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에 대한 얘기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오케이.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파트 부분인데 이제 부사구와 부사절을 이제 이 필수 구문 독해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부사는요, 여러분들 부사 구를 형성해서 이제 부사 구나 또 절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을 또 다르게 될 텐데요. 이 부사구의 특징은요, 여러분들 이제 영어 문장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이렇게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주어나 목적어 자리, 주어나 이제 목적어 자리 이런 자리에 오는 애들이 보면 명사들이 이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 이 주어나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이게 주어나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그런 어구들이 주어나 목적어 뒤에 혹은 앞에 이렇게 붙어서 주어나 목적어를 이제 수식해주게 되죠. 그죠? 이런 애들,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애들,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수식해주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형용사들이 이런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형용사들. 그죠? 그러니까 문장의 주 성분들은 주어나 명사나 형용사들이 이제 담당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의 문장. 명사나 형용사들이 문장 주 성분들을 담당하면서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부사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냐면, 부사라는 것은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가 이제 만들어 놓은 문장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완전한 그런 하나의 문장, 오케이? 그리고 하나의 문장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의 문장과는 좀 독립적으로, 주어진 문장과는 좀 독립적으로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져서 이제 쓰이는 아이들을 우리는 부사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사나 형용사가 주 문장 성분을 이루면서 문장을 형성을 하면은 그거 외에 알겠죠? 그거와는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면서 그 문장과 같이 쓰이는 그런 품사를 여러분들은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부사는 약간 좀 비유를 하자면 군대로 따지자면 무슨 외인 부대, 그러니까 어떤 맨 위에 그런 지휘 계통하고는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메인 부대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부사들 같은 경우는요, 부사구나 부사절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문장하고의 구분을 이런 식으로 컴마를 잘 활용을 해서요, 컴마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는 게 부사의 또 특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사들은 그러면 이렇게 문장하고는 좀 별개적으로 이렇게 쓰이는데, 그럼 얘들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주로 지니게 되냐면, 주로 이제 부사들이 부사구나 절이 담당하는 걸 보시면요, 얘네들은 주로 의미적으로 시간, 장소, 이유, 목적, 결과, 방법, 오케이? 기타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알겠죠?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이제 품고 있는 게 또 부사의 특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이렇게 기억해 드려요. 부사 그러면요, 문장하고는 좀 별개로, 알겠죠? 문장하고는 별개적인 의미로 어떤 별개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부사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알겠죠? 문장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게 또 부사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부사에 대한 이해,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이제 부사구로 쓰이는 자 전치사구를 먼저 같이 살펴보죠. 전치사구가 문장 안에서 또 부사구 역할을 굉장히 잘 담당해주는 아이인데요. 여러분들 전치사구님들 이미 이렇게 알듯이 전치사 뒤에 자 명사가 같이 오케이 오면서 쓰이는 구를 이제 전치사구라고 하죠. 저런 애들이 이제 문장 시간, 장소, 이유, 목적, 결과, 방법, 기타 등등등의 의미를 지니면서 문장의 의미를 더해준다.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준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장입니다. 자 in the church she was praying alone with tears streaming down her face 이렇게 돼 있죠. 자 문장 한번 보세요. 물론 뭐 해석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부사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장 보시면 주어는 그녀는 자 was praying 오케이 자 이렇게 주어 동사에서 praying 옆에 선생님이 정리해드렸죠. pray하면 기도하다였습니다. 기도하다 그죠? 그녀는 자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녀는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잡아주면 오케이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문장이 이것만으로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오케이 완전히 이제 형성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이외의 부분을 보시면 오케이 in the church 오케이 자 in the church에서 전치사구 전치사와 명사의 전치사구 그다음 뒤도 역시 with 오케이 with tears streaming down her face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전치사 뒤에 명사 전치사 뒤에 명사 이건 좀 이따 정리할 텐데 전치사 뒤에 명사 다음에 이렇게 분사까지 나오는 형태 아시겠죠? 이 두 개가 지금 전치사구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네들이 부사구로 이제 얘네들을 부사구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장하고는 그녀는 혼자 기도하고 있었다. 그잖아요. 충분히 정보 전달이 되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덧붙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어디에서, 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죠?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게 바로 부사입니다. 아시겠죠? 문장의 의미를 좀 더 그죠? 세부적으로 덧붙여주는 그런 역할. 이 문장과는 좀 별개로 의미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In the church, 교회에서. 장소죠. 교회에서 그녀는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with tears streaming down her face 이게 돼 있죠. 자, with tears streaming down에서 이렇게 ing. 자, ing 좀 보시고요. 이 표현은 좀 이 전치사구 자, with는 굉장히 잘 쓰이는 표현이니까요. 좀 꼭 정리해 두세요. with 다음에 이렇게 명사 오고요. 뒤에 그죠? 현재 분사 ing나 과거 분사 pp를 씁니다. 알겠죠? 이렇게 아는 표현, 이렇게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명사가 오케이, 명사가 오케이 삐리리 하면서 혹은 한 채로 알겠죠? 하면서 혹은 한 채로 그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이 표현을 꼭 아셔야 문장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녀는 자 교회에서 그녀는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with tears streaming down her face 그죠? 눈물이 streaming down stream하면 이제 흐르다죠? streaming down her face 그녀의 얼굴을 오케이 그냥 그의 얼굴에 흘러내리면서 아시겠죠? 흘러내리면서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죠? 이렇게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전치사구가 문장하고는 약간 별개적으로 의미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장 또 연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 my way to the parking lot after class one day, I spotted a student I knew standing beside his car. 여기 돼 있죠. 자, 이 문장도 좀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먼저 보시면, 자, 문장의 주어는 I. 자, 나는, 자, spotted 동사, 그죠? 이제 spot 하면은 이제 그죠? 목격하다 동사로 목격하다 뭐 알아보다 자 이런 의미의 동사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아봤다 그죠? student 학생을 알아봤죠. 목적어가 되겠죠. 그죠? 근데 학생을 알아봤는데 그죠? I knew 오케이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그죠? 갑자기 명사단 우리 얘기가 앞에서 형용사 관계사 할 때 했었죠. 예, 명사단을 갑자기 주어 동사 나오면 관계가 생략돼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면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학생이 standing beside his car. 이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standing beside his car. standing에 되게 ing 와 있죠. 오케이? 그래서 ing 와 있는데 보니까 그의 차 옆에 서 있다. 누가 서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서 있어요? 그죠? 학생이 서 있죠. 내가 알고 있는 한 학생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적어고요. 이게 지금 목적격 보어로 해서 여기 ing는 현재 자 분사로
현재 분사로 자,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오케이, ing, 현재 분사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명사와 형용사가 어우러져서 어떤 하나의 주요 오케이,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주 문장 성분들을 담당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나는 오케이, 그렇죠? 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한 학생이 그의 차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알아봤다. 자, 이렇게 됩니다. 문장. 오케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 한번 보세요. 나머지 부분. 자, on my way to the 오케이, 여기 일단 on my way to the parking lot. 그죠? 자, 여기는 자, on my way to. 그래서 역시 on 해서 자, 전치사고요. 전치사고 그리고 관용 표현입니다. On my way to the parking lot. 오케이, after class one day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전치사고고요. 문장하고는 약간 별개적인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걸로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부사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문장하고 구분점을 지을 때 주로 컴마를 활용을 많이 한다는 거. 물론 뭐 이렇게 컴마를 너무 이렇게 짧은 경우는 컴마를 굳이 찍어주지 않기도 합니다. 아, 여기는 또 컴마가 있네요. 그죠? 보이시죠?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 이제 의미부여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on my way to. 그죠? 자, 얘는 우리 선생님 옆에 정리됐죠? 어디로 가는 도중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on my way to the parking lot. 그죠? 파킹 lot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으로 가는 도중에 after class one day. 그죠? 어느 날 방과 후. 됐죠, 여러분? 어느 날 방과 후에 주차장으로 가는 도중에 정리되셨나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한 학생이 그의 차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오케이? 그죠? 역시 전치사구가 자, 문장 안에서 이제 부사적인 부사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또 3번 문장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3번 문장. 3번 문장. 오케이? 상당히 좀 기네요. 길죠, 여러분들. 자, 이런 문장 이제 여러분들 또 숙제로 하셔야 되는데 이런 문장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우, 짜증나. 그죠? 이 영어는 누가 만든 거야? 항상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선생님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영어는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그럼 선생님은 항상 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든 거 아니다. 내가 만든 거 아니다. 나한테 원망하지 마라. 그죠? 자, 제가 중간에도 얘기했듯이 피할 수가 없으면 즐기라고 했습니다. 뭐 지금 상황도 뭐 피할 수가 없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뭐 코로나를 뭐 이렇게 퍼뜨린 것도 아닌데 피해는 또 여러분들 뭐 우리가 겪고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죠? 네, 어떻게 하면 또 이런 주어진 시간과 또 개학이 또 연기가 됐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죠? 이게 좋아야 될지, 그죠? 이제 많이 힘드시죠? 집에서 이렇게 있는 게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원망해야 될지 참 답답하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좀 즐길 수 있을지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네, 공부합시다. 자, 3번 문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without a productive labor force, including effective leadership and intelligent middle management. 오케이? 보이나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문장 보시면 자, without 전치사죠. 전치사고 productive labor force, including도 여러분들, 그죠? 얘도 사전 찾아보시면 전치사로 나와 있습니다. 예, 무엇을 포함하여라고 해서 전치사로 나와 있어요. Effective leadership and intelligent middle management,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no amount of foreign assistance or of natural wealth. 오케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장 주어가 자, no amount. no amount가 오케이? 그죠? 자, 주어가 되는 거고요. 자, 동사는 can. 자, ensure. 그죠? can ensure 해서 자, 얘가 이 문장에 자, 동사로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전치사구로 한 부사구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의미하듯이 without 뭐뭐 없이라는 뜻이죠. 뭐뭐 없이. 그죠? including은 무엇을 포함하여. 오케이? 됐나요? 그죠? 자, 그래서 without productive labor force. 그죠? productive 단어 옆에 정리해놨습니다. 생산적인 labor force 그러면 노동력입니다. 생산적인 자, 노동력 없이.
알겠죠? 자, including. 자, 이것을 포함하여 그래서 그죠? effective 자, leadership. 효과적인 리더십과 intelligent middle management. 어떤 현명한 지적인 middle management. 그죠? middle management. 중간 관리. 그죠? 중간 관리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조직 같은 데서 최고 리더와 그 밑에 그걸 따르는 사람도 중간에서 관리해주는 예, 그런 쪽으로 그런 오케이, 역할을 하는 걸 이제 중간 관리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그 매니저나 예,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담당을 하죠. 그죠? 그래서 예, 효율적인 어떤 리더십과 현명한 중간 관리를 포함한 오케이, 그것을 포함해서 그런 네, 생산적인 노동력이 없인 아시겠나요? 그런 생산적인 노동력이 없이는 여기까지 알겠죠? 여기까지 이제 부사구로 잡아주시고 네, 주어 들어갑니다. 자, no amount of foreign assistant, 그죠? 자, foreign assistant or, 그죠?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or 병렬, 자, 전사고 이제 선생님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or나 and나, 자, but 이런 게 나오면 A, B, 알겠죠? 자, A와 B의 자 이런 식으로 짝, 의미상 짝, 네, 의미상 짝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뒤에서 B에서 A에는 있지만 뒤에는 이게 중복되면서 이게 생략이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B 쪽에서 생략이 이루어져요. 그죠? 그러면 생략된 게 과연 무엇이 여기서 생략이 됐는지, 무엇이 생략이 됐는지를 파악해 주셔서 B에다도 이 생략된 이 의미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병렬 구조, 평행 구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사고 오브가 보이죠? 얘는 뭐 그냥 형태만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병렬 관계가 형성이 되죠.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f foreign assistance와 of natural grant가 하나의 짝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략된 거, 그죠? 앞에는 A 쪽에 있는데 여기 생략된 거는 당연히 알겠죠? No amount. 아시겠죠? no amount가 생략이 되면서 여기다도 no amount의 의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공통 분모니까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의미 잡아주고 마지막으로 no amount 쪽으로 가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것 없이는 그죠? No amount of foreign assistance. 그죠? 외국의 assistance는 명사로 도움, 원조입니다. 그죠? 외국의 도움 혹은 원조나 아니면 natural, 자연적인 부의 어떠한 것도 이해되십니까? 외국의 원조나 자연적 부, 오케이? 어떤 자연적 부의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양도 아시겠나요? 그 어떠한 양도 can ensure 아시겠죠? 그죠? 확실히 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할 수 없습니다. Successful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성공적인 발전과 modernization 명사 근대화. 성공적인 발전과 근대화를 오케이? 그죠? 확실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장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외국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어떤 자연적인 부, 그러니까 원래가 어떤 천연 자원이 풍부한 알겠죠? 자연적인 부라는 얘기는 어떤 천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상태여도 효율적인 어떤 리더십과 현명한 중간 관리를 포함하는 생산적인 노동력이 없이는 알겠죠?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노동력이 없이는 성공적 발전과 근대화를 확보할 수는 없다. 확실히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아무리 자원이 풍부해도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활용하는 그런 노동력이 생산적인 노동력이 있어야 한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의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문장도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자, 5번 문장. 오늘 아침에 오전에 발표가 났죠. 그래서 계약이 2주 또 미뤄진다고 발표가 나고 우리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학교 가고 싶다고. 비명을 질렀. 아 참. 그죠?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약간 좀 긍정적인 면을 또 생각을 해보면 평소에 막 학교 가기 싫고 막 학원 다니기 싫고 막 그런 게 너무 막 의무적으로만 느껴졌었는데 약간 그런 것의 소중함, 이래서 이게 좀 필요했었구나, 그런 걸 좀 깨닫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빨리 모든 게 좀 해결이 돼서 정상적으로 좀 일상을 생활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좀 바랍니다. 자, 5번 문장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from the earliest time of which we have a record down to the beginning of the 18th century. 여기 보시면 자, from 또 전치사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죠? 전치사 명사 어떻게 잡히나 보세요. From the earliest times of which, 오케이?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of which 해가지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우리 옆에 여기 앞에서 우리 했었죠? 회용사절을 모시고 앞에 있는 명사 수식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of which we have record, 오케이? 여기까지 잡아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record, 그다음 down to, 오케이? 여기 down to 같이 보셔야 돼요. 전치사 from to,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from down to the beginning of the 18th century. 여기 컴마 보이시죠? 컴마에서 여기까지 네, 전치사가 형성이 된 거고요. 자, there, 오케이, there 떴습니다. 존재구문 여러분, 존재구문. 자, 동사 먼저 나오고요. 자, no, 그죠? There was no very great change. 그래서 주어가 자연스럽게 자, 뒤로 가면서 주어가 있다 없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표현은 네, from A to B. 그죠? 여기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down을 붙여준 거고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치사구의 의미를 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표현을 역시 알고 계셔야 문장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from the earliest times of which we have a record. 그죠? 자, 여기도 이제 후치수에 들어가 적용시켜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기록을 가지고 있는 가장 이른 시기에서부터. 알겠죠? 그러니까 인류가 뭔가 이렇게 글씨를 만들어내서 거기다가 기록을 했던 그런 가장 이른 시기부터 down to the beginning of 18th century. 오케이? 18th century니까 18세기의 시작 때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인류가 기록을 하면서부터 18세기가 시작되는 그때까지. 이해되죠? 그때까지 자, there was no very great change. 굉장히 커다란 변화는 없었습니다. 됐나요? 굉장히 커다란 변화는 없었습니다. 정리되셨죠?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게요. in. 여기 전치사고 들어가야 됩니다. in the standard of living. 오케이? 그죠? of. 그죠? 여기도 좀 of가 있긴 한데, 여기는 standard of living 하나로 이미 좀 이어가셔야겠네요. 그죠? of the 그죠? average man. 오케이? living. 그죠? 여기 ing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ing. living in the civilized centers니까, 그죠? 여기서 살고 있는, 누가 살까요? average. 이 사람들이 살겠죠? 여기부터는, 자,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죠? 현재, 분사로 파악해 주시고요. civilized center of the earth까지,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in부터 해서 역시 전치사구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걸로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자 거기에 커다란 어떤 매우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죠? In the standard of living, standard 하면 명사로 그죠? 자 기준, 표준이란 뜻이죠? 어떤 삶의 기준에서. 아시겠죠? 삶의 기준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그죠? 근데 그 삶이 of the average man. 그죠? 평균적인 사람들의. 알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 하나 더 갈게요. 어떤 사람들? Living in the civilized center of the earth. 오케이? 그죠? 지구의 civilized center. civilized 형용사로 문명화된. 그죠? 어떤 발달된 지구의 그런 문명화된 중심지에 살고 있는 평균적인 사람들의 삶의 기준에서. 아시겠죠? 삶의 기준에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문장 해석은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 어떤 그러니까 이 문장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인류가 처음 이제 글자를 만드는 걸 기록할 때부터 해서 18세기가 시작될 때까지 알겠죠? 삶의 어떤 그런 기준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 말은 오케이? 그죠? 그 말은 여기서 여러분들 18세기 그러면 약간 욕처럼 들리긴 하는데 18세기요. 발음 조심해 주시고 18세기 18세기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18세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오케이 그렇죠. 산업혁명 맞죠? 산업혁명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삶에서 큰 변화나 이런 어떤 그런 게 없었는데 18세기 산업혁명이 되어서야
비로소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었다라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네. 자, 그렇고요. 자, 한 문장만 더 보겠습니다. 한 문장만 더 보고요. 자, 한 문장만 더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숙제로 스스로 좀 복해해 주시고 제가 그죠? 숙제 검사할 때 여러분들 학원에 이번 주에 또 숙제 들고 오셔야 됩니다. 네, 숙제 검사할 때 또 같이 살펴볼 터이니까 나머지는 숙제로 복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장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call for the jury duty, the man ask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문장을 보시면 이제 called for에서 여기 called for에서 먼저 과거 분사로 문장이 먼저 시작되는 과거 동사가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올 리는 없겠죠? 과거 분사로 시작이 되고요. 컴마가 찍히고 the man asked가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음번에 할 건데 근데 여러분들 저랑 독해하면서 몇 번 언급했던 부분이죠? 이렇게 문장하고 역시 문장하고 분리돼서 쓰이는 자 이런 컴마 분리돼서 쓰이는 분사 알겠죠? 이런 분사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분사 구문으로 자 분사 구문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분사 구문으로 이게 이제 분사 구문은 이제 다음번에 하게 다음번 구문 쪽에서 다룰 부분인데요. 분사 구문을 보시면 분사 구문은 그래서 어떻게 의미 잡아주시면 된다고 얘는 접속사 플러스 동사적 의미로 의미는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접속사에는 다양한 부사절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대응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 원인, 양보, 조건, 목적, 결과 중에서 뭐뭐 할 때 뭐뭐이기 때문에 비록 뭐뭐일지라도 만약 뭐뭐 하다면 그 중에서 문맥상 적절한 접속사를 끌어내 주시는 게 이제 분사 부분의 좀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갈게요. 그죠? 자, 그럼 call for the jury duty. 그죠? call for는 여러분들 제가 옆에 정리해드렸죠. 요청하다입니다. 요청하다라는 자, 수거고요. jury duty는요. jury도 옆에 정리했죠. 배심원. 배심원의 의무 정도로 의미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배심원의 의무가 요청 PP죠. 요청되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죠? 배심원의 의무가 요청되었을 때 아니면 요청되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접속사는 이제 문맥 안에서 좀 정확하게 보셔야겠죠. 일단 자 배심원의 의무가 요청이 됐어요. 알겠죠? 요청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그 남자는 asked 역시 물었다. 역시 요구했다. 네, 가면 되겠죠. To be excused. To be excused. 자, 여기서 이제 excuse라는 단어 동사로요. 원래 변명하다. 오케이? 얘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excuse에서 면제하다라는 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자 면제가 되도록 그러니까 to be excused니까 여기 이제 투부정사인데 그리고 to be 자 PP의 형태로 이제 수동의 형태이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에서 면제가 되도록 요구했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배심원의 의무가 요구가 된 거죠. 배심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됐는데 어떤 그 남자가 그 의무가 면제되도록 난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on the ground that on the 자 ground that 그죠? 자 이것도 이제 역시 자 전치사 전치사구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부사적으로 쓰이는 거고요. 자 얘도 옆에 선생님 정리해 놨죠? 그죠? 네, 이것도 관용 표현이니까요.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on the ground 뭐뭇을 근거하여 그죠? 뭐뭇을 근거하여 아니면 이제 쉽게 하면 뭐뭐 때문에 정도로 의역할 때는 자 뭐뭐 때문에로 의미 부여해 주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on the ground that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에게 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것을 근거하여 알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he was supposed to capture punishment. 그죠? 그가 자 be opposed to도 옆에 정리해 드렸죠. 뭐뭐에 반대하다 이게 되고요. capture punishment는 그죠? capture라는 뜻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형용사에게 최고의라는 뜻이 있어요. 최고의 알겠죠? 그래서 최고의 punishment 그러니까 최고형입니다. 최고형
최고의 형벌.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이제 최고의 형벌, 그래서 이게 사형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사형에 반대한다는 것을 근거하여. 알겠죠?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 그는 자 면제를 얻게 되도록 요구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약간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게 배심원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거의 뭐 없는 우리나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재판 같은 걸 할 때 그죠? 그 약간 그 지역 사회에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재판장에서 이제 배심원으로 뽑혀요. 한 여러 명이 뽑힙니다. 그럼 이제 그 재판 결과나 그 과정을 쭉 들으면서 그 판결에 이제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유죄나 무죄나 이런 식으로. 그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판결을 내 그런 자기 의견을 내도록 그런 요구가 됐는데 그 남자는 오케이? 사형을 반대했기 때문에 면제가 되도록 그죠? 요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형제도 뭔가 약간 뭐 문맥상으로 약간 추론해 보면은 약간 그 재판 여기 그 남자가 이제 참여하게 된 재판이 굉장히 좀 큰 죄, 그 이제 피고가 굉장히 좀 사형에 가까운 죄를 짓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근데 사형은 나는 반대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배심원의 의무를 그죠? 수행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그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6번 문장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쭉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서 특히 이렇게 전치사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부사, 부 혹은 절. 자, 얘네들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얘네들의 특징은 1번 뭐예요, 여러분들? 주어와 동사의 문장이 이렇게 형용사와 명사로 갖추어져 있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문장이 갖추어져 있을 때 이 문장하고는 별개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별개로 의미가 형성되는 것이 부사다.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 아니면 좀 더 자세하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사의 역할이다 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렇게 컴마로 부분점을 잘 찍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사구나 절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면서 문장 안에서 해석이 된다. 시간, 장소, 이유, 목적, 결과, 정도, 조건, 기타 등등.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알겠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문맥상에서 적절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전치사구가 이렇게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문장들을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다른 문장들은 여러분들 먼저 스스로 좀 독해해 보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하고 나서 숙제 점검할 때 선생님한테 확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